이제 또 잔디와 유사한 그런 이제 메신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이제 슬랙 관련된 사례 발표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 생명의 숲에 이현원 협동 사무처장님 모시고 발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 기다리셔서 예,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저희 처장님 바로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아서 조금만 키워주시면. 잠시만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비영리 IT 협업도구 활용 사례 중에서 마지막으로 슬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숲을 우선 소개시켜 드리자면 생명의 숲은 누구나 일상에서 숲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환경단체고요. 1998년도에 활동을 시작해 한 환경단체입니다. 처장님, 근데 지금 보이는 화면, 공유된 화면이 네. 발표 도구로 보이고 있거든요. 슬라이드 전체가 아니라. 네,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는데 네. 공유되는 화면이 발표자 도구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혹시 다시? 지금은 바탕화면으로 보이고요. 잠시만요. 그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라. 잠시만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발표 화면? 이제 공유 화면 잘 보입니다. 네.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의 소개는 넘어가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19 그다음에 리모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사실은 함께 일하기,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이상 그 원격 근무, 리모트워크,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드는 시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2015년 초에 MS 오피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던데, 를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영문 레터를 써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해서 비영리 지원을 받았었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로 실제로 저희는 2017년부터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앞에 분들과 다 비슷할 텐데요. 아무 때나 올리는 이제 카톡, 그다음에 주말과 휴가 때에도 메신저를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메신저를 이제 메모처럼 사용해서 아무 때나 이제 대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알림을 끌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거. 그리고 뭔가 문서들을 자꾸 쓰고 또 뽑고 보고하고 수정하고 다시 뽑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들이 막 수정, 최종, 최최종, 진짜 최종부터 할 것 없이 온갖 이제 최종 문서들이 남발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 이메일에 쌓이는 자료나 대화, 그리고 끊임없이 쌓이는 컴퓨터 외장하드 자료들, 근데 이제 실제로 검색을 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모든 구성원들한테 많이 있었던 시기여서, 그 당시 저희는 사실 크게는 이제 5가지인데요. 선택을 하게 된 선택의 포인트가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연결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단순 보고, 의견 조율, 반복 업무는 간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서비스 간 연동을 통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 이렇게 5가지가 큰 축에 저희가 툴을 선택하고 도입하게 되는 기준인데요. 저희는 사실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툴을 그냥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기본이고요. 닥스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슬랙 쓰고 있고, 이 3가지가 이제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노션은 이제 개별 팀별로, 그러니까 조직에서
비영리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용 자체는 팀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팀들끼리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저희가 제일 먼저 도입하긴 했는데 저희가 도입하던 시기에는 사실 팀즈가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무거워서 프로그램 자체들이 도저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서는 잘 이게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현재 거의 엑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구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엑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로 사실 사용하고 있고 원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일부 이제 아주 예전 과거 자료들을 백업해 놓는 정도로만 현재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365 네, 를 거꾸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사용 빈도는 적은데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노션은 이렇게 저희 팀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닥스웨이브는 주로는 이제 전자결제, 문서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 양식을 기본 세팅해 놓고 있고 이것도 닥스웨이브 자체가 구글 기반이어서요. 구글 자체로 만들어진 문서 자체를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이제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전자결제를 하고 그리고 네, 슬랙을 사용하고 네, 그리고 닥스웨이브를 쓰고 있고 네, 노션을 쓰고 있고 네, 슬랙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가장 친화적이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닥스웨이브가 실제로 이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두 가지인데요. 그게 지메일이랑 슬랙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도입하려고 계획했던 것들 중에 가장 서비스 간 연동성이 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슬랙을 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슬랙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슬랙이 영어로 네, 한글화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슬랙을 소개할 때 앞에 서비스들도 비슷하지만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팀이 함께 할 수 있는 툴로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데요.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구글 캘린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닥스웨이브, 구글 알림이를 활용해서 그 슬랙에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같이 결합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피어 정도를 만약에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워크플로우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참고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주 이 밑에 있는 화면들이 잘 보이지 않을 거여서 네, 화면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슬랙을 보면 이 이메일 자체를 슬랙을 통해서 네, 이게 구성원들한테 이메일 자체 전체를 네, 포워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전달하기를 누르지 않아도 사실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된다거나 보시면 구글 캘린더가 슬랙이랑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 구글 캘린더 상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구글 미팅으로 바로 조인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회의나 이런 게 있다면 이 회의만을 위한 채널을 생성할 수 있게 체크가 된다거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를 만약에 추천해서 일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참여를 요청하는 이런 일정들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참여에 대한 대답을 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실제 캘린더랑 네, 연동이 바로바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잠시만요. 네,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슬랙의 파일 용량을 잡아먹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구글의 문서들이나 대부분의 업무 자료는 넘겨 있고요. 그걸 슬랙으로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슬랙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자피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해서 쓰는 거는 저희가 뭐 재택근무 결제라던가 근무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 슬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기록을 남기면 실제로 다 특정 단어를 읽어서 스프레드시트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기록들을 시간 단위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이 얼마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 유연근무제 정무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에도 실제 인정받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자피어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알림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건 아닌데요. 아까 이제 기사 같은 경우가 저희가 특정 키워드의 기사들을 구글 알림이 통해서 RSS 해가지고 이 기사 읽기 방으로 보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좀 유의미한 기사만 있는 건 아니고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읽고, 그리고 그걸 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는 거는 뭐 잔디 토픽 기준이든 뭐 비슷한데요. 저희는 이 슬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널이 기반이고, 채널과 이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요. 잔디는 조금 이제 잔디랑 뭐 팀즈를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슬랙은 이번에 업데이트가 최근에 되면서 이게 섹션 개념으로 들어와서요. 이 섹션은 참고로 개인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사용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돌아다니는 로봇들, 봇들, 그리고 이제 외부 단체랑 공유하고 있는 채널들, 재택근무와 관련된 거, 저희 팀, 그리고 이제 중앙 공지, 그리고 뭐 전국 이런 식으로 구분해 있고요. 실제로 저희 팀 보시면 한 섹션에 그 채널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같이 둬서요. 이 부분을 그냥 한꺼번에 관리하는 형태로 세팅을 제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세팅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지, 뭐 논의, 보고, 그다음에 기록, 그다음에 대화, 뭐 근무 관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슬랙을 이제 많은 다른 조직들한테 사용을 해라라고 권유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단체랑 이렇게 채널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혹은 그 업체에서도 슬랙을 사용하고 저희도 슬랙을 사용하면 채널 자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유를 한다고 해서 다른 뭐 정보를 검색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업체나 업체 중에서 슬랙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채널을 공유해서 관리를 하거나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단체의 같은 조직 파트 구성원들과도 뭐 채널을 공유해서 같은 채널에서 대화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장점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연결도 중요하지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슬랙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알림 일심을 뭐 일시 중지하거나 방해 금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저희는 초기의 도입 시점부터 이렇게 방해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부터 아침 8시 반까지는 알림이 일체 울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알림이 울리지 않은 걸 아니까 기록을 그냥 해놓기도 해요. 어차피 안 볼 걸 아니까. 그래서 편하게 하고 있고, 본인의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알림 일정을 하루하루를 다 개별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저 이렇게 알림을 보면 지금 시민기술 아카데미를 발표하는 것을 4시 반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자피어로 연동해서 세팅을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 있는 제 일정을 읽어서
그 시작 시점부터 끝 시점까지의 슬랙의 상태창을 바꿀 수 있게 바꿔져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밥을 먹고 있는지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생명의숲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2단계로 바뀌면 전원 재택근무로 자동 전환되는 시기여서요. 그 지금 현재 전체가 재택근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현재 상태라던가 현재의 업무 일정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건 이제 단순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글이 됩니다.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일 큰 장벽은 영어였다는 건데 이제는 한글이 돼서 요게 이제 편한 거고요. 물론 잔디랑 팀즈도 제가 알기로 웹에서 접근할 수 있고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카톡에서 넘어왔을 때 제일 편했던 건 웹에서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이 창처럼 여러 가지 창을 한꺼번에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명령어를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빌더를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팅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온다. 그럼 눌러서 누르면 창이 뜨고요. 이 창에서 이제 자기가 전화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게 누구한테 왔던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서밋을 누르면 실제로 그 활동가에게 해당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빌더가 설정이 돼 있거나 저희도 노션을 쓰는데 아침마다 스탠드업 미팅을 간단하게 하는데요. 그걸 작성을 하라라고 하는 거를 매일 아침 9시에 봇이 출동을 해서 그 공지를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까먹지 않고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화나 파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장점입니다. 내용 검색이 또 가능하고 명령어로 그 구글 명령어처럼 from 땡땡 하고 사람 이름 치고 그 텍스트 치고 이러면서 그냥 검색을 간단하게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근데 저도 이제 15분이 넘겼네요. 나머지를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다만 어려운 부분은 채널 다이렉트 메시지, 스레드, 메시지, 멘션, 아카이빙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낯선 거.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초기에 영어의 장벽이라고 하는 게 큰 거. 참고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열리고요. 댓글은 밑으로 열립니다. 댓글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저희는 중앙 공지방은 댓글을 달 수 없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스레드만 달 수 있게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쉽지 않은 공유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업무와 관련된 건 특별한 사유 없이는 프라이빗 채널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채널이 기반이고요. 그 이야기는 모든 건 공개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사실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아무리 슬랙을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선 실시간 채팅처럼 슬랙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보는 거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동기적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자꾸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사 상용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아카이빙하고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채널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멤버 관리, 권한 설정, 그룹 설정 이런 걸 사전에 세팅을 잘 해놓아야 사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제 자피어라던가 다양한 앱들을 연동시켜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긴 하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습득 수준에 따라서 사용하는 수준의 차이가 좀 크고요. 그리고 비율에 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보고하는 게 편하고 직접 대면에서 하기 편하고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 편하고 카톡으로 보내주기 편하고 그래서 굳이 이게 효율적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익숙해져 있으면 굳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되게 숙달이 돼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도 여전하고요. 근데 저희는 거꾸로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크게 조직적인 문제가 있거나 저항이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카톡방을 제일 먼저 탈퇴한 게 저희 처장님이어서요. 저희 처장님이 이제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하면 일체 결제를 하지 않겠다,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나가셔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받으려면 쫓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사실 뭐 앞에 분들과도 다 비슷한데요. 일과 삶이 분리되는 거,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를 바꾸면서 저희가 데스크탑 전체를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무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도 크게 업무상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됐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화 상황에서 대응이 좀 빨랐던 게 있고요.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공개하고 공유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좀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한글 문서나 이런 걸 잘 많이 안 만들어서, 그리고 모든 결제들은 대부분은 이제 전자결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문서를 만들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좀 문화적으로 잘 자리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사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정칙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뭐 공지사항에는 댓글을 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제 불필요한 대화 때문에 공지가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댓글을 못 달게 하고 있고, 대신 스레드로 달아서 약속을 하게 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방해 금지 시간대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 설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기와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편할 때 읽을 수 있도록 이 대화를, 필요한 이야기를 적절히 전달하는 연습, 그런 것들이 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거, 그 사람이 연결되지 않아야 할 시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사실 사용법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도움말이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구글도 학습센터가 매우 잘 돼 있고요. 물론 슬랙은 여전히 이제 도움말들이 많은 부분이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가장 잘 많은 팁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가지를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도움말만 잘 보시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툴은 그저 툴일 뿐 사실 협업은 문화이고요. 조직 안에서 협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툴이 도움이 되는 거지, 툴을 도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창의적이 된다거나 협업이 잘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툴을 도입하고 그것들이 효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 툴 도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요원할 수밖에 없고요.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어서 구성원들과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작은 성공과 성취의 경험을 활동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툴을 통해서 좀 효과적인 툴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부분이나 혹여라도 추후에 이야기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메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해당 그 PPT 같은 경우는 구글 슬라이드로 만든 거여서요. 지금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이 화면 페이지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들어가셔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걸로 계속 제가 당분간 계속 오픈해 놓을 거니까요. 이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